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기어코 헬로윈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책임을 묻는다라는 명분하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회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면 이제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이걸 표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 표결이죠.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할 수 있고 표결은 재적의원의 과반, 절반 이상이면 그게 이제 가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제3당의 조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발의도 하고 가결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본회의 표결을 한다고 그래요. 본회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죠. 어제는 정치, 오늘은 경제, 내일은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건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탄핵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정치를 희화하지 마라. 그랬고 대통령실은 어떤 헌법 법률 위반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를 했는데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과는 참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아직도 그러고 있고 물러나지 않았다. 물러나지 않은 건 맞죠. 장관급 이상에서는 물러난 사람이 없다. 이제 이건 맞은 것 같습니다. 국회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 헌재 그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일단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되면 이제 장관직을 이제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고 있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의 차관을 교체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차관은 이 행정관료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인사 이동을 시키고 대신에 행안부 차관 자리에 아주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거기에 임명을 해서 행안부는 차관 중심의 그 부운영을 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국회가 뭐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한다고 해서 여기 호락호락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이제 이런 지금 예측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첫손 꼽는 그 유명한 헌법학자가 있지요.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탄핵 소추 요건은 직무상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를 말한다. 이상민 장관은 헬로윈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다. 이런 식으로 확장 해석을 한다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는 모두 탄핵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내일 말이죠. 가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한 몇 개월 뒤, 늦어도 한 8개월 뒤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가령 8개월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월 달부터 8개월 뒤면 10월 달입니다. 10월이면 내년 봄 총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총선 무드로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6명이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허영 이 헌법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용될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것 말고도 헌법재판관이 상당수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특히 헌법재판장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다. 아마 총선에서 엄청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심지어 어떤 평론가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게 올 연말쯤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연말에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내년 연초에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때 이 국회에 탄핵 소추안 가결된 내용을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그것은 반드시 총선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에게 엄청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다. 근데 뭐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또 결정을 내렸고 이미 본회의 보고까지 마쳤으니 이제 그 길로 접어든 겁니다. 만약 내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러분 보시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부결이 돼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하게 되는 거고요. 내일 가결이 돼서 이게 쭉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차관을 아주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임명을 해서 이 사람이 행안부 장관보다 못지않게 행안부를 운영하고 이제 쭉 꾸려 나간다면 연말쯤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그 대장동 유래신도시와 관련해서 백현동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2차 소환 통보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나는 토요일 날 가겠어. 평일 날은 민생 업무에 바빠서 안 되고 토요일 날 가겠어 했는데 지난 2월 4일 토요일에는 이제 장외 집회를 하느라고 못 갔다 치고 그래서 이번 토요일 2월 11일 날 가겠다고 검찰에 통보를 했답니다. 이제 역시 검찰이 그러세요. 토요일 날 오세요. 해야 이제 그날 이루어지는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 11일 날 출석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만배 씨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428억 원,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그 의혹과 관련 여부, 그다음에 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이제 재판에 넘길 마지막 절차를 이번 토요일 날 밟는 게 아닌가. 그러면 2월 11일 날 마지막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이제 기소를 하는 절차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안으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제 기소를 하는 겁니다. 재판에 넘겨서 이 사람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재명을 재판해 주세요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